남는 게 없다고요. 남는 게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경고 중고예요. 경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5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부동산에 눈을 뜬 서울 1주택자입니다. 한 1년 정도 짧게 보고 있어 법인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매입해도 될까요? 지방 아파트고 연식은 20년 차에 매매금액 1억 3천에 투자금 1,000만 원입니다. 법인으로는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방 일대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아파트, 이게 사실 펀더멘탈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고, 실거주자가 많이 매수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아니고, 투자자가 지금 세금적인 혜택이 있어 유입이 되고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기존적인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여나 나중에 세금적인 혜택이 축소가 되거나 중과가 되는 사태들이 발생이 된다면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 이걸 좀 규제해야겠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거의 12.4% 개인이 내는 이런 세금까지 좀 늘릴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법인세가 너무 약하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적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 1년 이내에 거의 뭐 한 70% 정도의 양도세를 지출을 하겠죠. 이런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밖에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를 좀 더 늘려 법인 수요를 좀 차단시키고자 하는 이런 법안 발의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법인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은 좋은 시점이라고 할지언정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법인의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세금의 혜택이 있을 거고, 향후 만약에 이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되거나 취득세 중과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날지 제가 계산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시는 아파트가 약 1억 3천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실 예정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1년 이내 매도를 할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투자금 대비 한 수익률이 200% 정도 낮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할 때 아파트의 가격은 1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을 거고, 차익은 약 2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우리가 집을 살 때와 향후 우리가 집을 팔 때의 기준을 계산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를 우리 구독자님 법인으로 지칭을 하겠고요. 이 법인은 현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 그리고 B라는 분은 타인의 법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된 이후라고 지칭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집을 살 때와 내가 집을 팔 때의 세금적인 부분을 좀 계산을 해야지 내 물건이 나중에 잘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억 3천에 집을 샀습니다. 1억 3천의 취득세율은 1.1%입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1.1%죠. 그렇다면 뭐 복비와 취득세, 뭐 법무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하면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내년 6월이 넘어가서 물건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부세.
자, 종부세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3% 정도가 나올 겁니다. 개인의 최고 세율인 3%가 법인에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 종부세는 얼마 나올까요? 약 33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내년 6월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물건을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면 종부세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라는 걸 또 내셔야 되겠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양도 차익이 2억 이하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이니까 약 법인세율이 10% 정도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 10%에서 플러스 20%가 중과가 될 겁니다. 중과. 그렇다면 법인세는 약 30%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죠? 약 60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 그렇다면 총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118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남는 수익은 약 82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820만 원. 아니 1년 안에 수익 820만 원이면 거의 뭐 사실 투자금 대비 90% 가까이 번 거 아닙니까?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이 단기적인 단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법인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라고 하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돼서 1년 이내 매도하면 70%를 적용을 받습니다. 2년 이내는 60%가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바뀌고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내 물건을 누군가가 또 사줘야 될 텐데 그 내 물건을 사줄 매수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 봤을 때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 뭡니까? 개인처럼 12.4%를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2.4%가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얼마 나와요? 약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2천만 원. 이분도 양도차익 2천만 원 생각하고 들어왔다면 취득세에서 다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종부세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지금 우리 물건까지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 종부세 최고 세율 6%가 적용이 됩니다. 6%. 6%가 적용이 된다면 공시가격 1억 세 채면 3억이죠. 3억에 대한 6%가 적용이 된다면 종부세 얼마 나오냐면 약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나온다고. 다음해에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우리 개인처럼 공제액이 아예 없습니다. 공제액이. 다주택자 6억 공제, 1주택자 9억 공제 이런 공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아예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족족이 계속 법인세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약 70% 이상 나올 수 있다. 70%. 지금 민주당 법안벌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내 매도하면 50%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 세율을 약 40%로 봅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존대로 20% 중과가 되고 있죠. 따라서 70% 최고 세율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얼마 나올까요? 이분 2천만 원에서 70%가 된다면 약 1,4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1,400만 원. 그렇다면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총 비용. 약 5,400만 원이 비용이 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A처럼 우리처럼 양도 차익이 2천만 원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수익은 마이너스 3,400만 원이 발생이 된다. 3,400만 원. 마이너스 3,400만 원. 이러면서 B라는 사람이 법인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물건을?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세금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법인이 지금 우리 물건 한 채만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니면 이 종부세 아예 안 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법인세와 취득세만 해도 3,4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 남는 게 없다고요. 남는 게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내가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들이 사실상 지금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실 법인으로 등재해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규제가 더욱더 빡빡하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물건들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취득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취득할 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나 시장의 장세가 꺾여지거나 심리가 떨어진다면, 소비가 위축된다면 우리 물건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서울처럼 이 물건을 그냥 법인이 계속 보유한다면 좋을까요? 금액이 올라갈까요? 우리의 물건을 애시당초 사줄 분들이 없었다고요. 우리 물건은 자체를.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들어오시는 수요층이 현저히 적다고요. 원래 자체가. 투자자 수요 유입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 뿐이지, 기존에 거기 사셨던 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제 기존의 금액이 7천, 8천만 원이었던 게 거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대출도 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서울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받쳐주고 있고, 또 그 수요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지방 쪽 일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굉장히 현재의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사실 수요가 유입되기에는 앞으로도 더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닌 이상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한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경고 중고예요, 경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에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 하시지 마십시오.